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께 중요한 소식을 공유합니다. 바로 급변하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오늘 영상 중요하고요. 영상 뒤에 제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조짐을 보이는 1월 아파트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월 31일 기준 1242건이 등록됐고요. 경기도가 4523건이 등록됐습니다. 아직 등록 가능한 기간이 한 달 더 남아서 얼마나 등록될지 모르니까 추세를 살펴보자고요. 12월 31일 기준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67건입니다. 1월 아파트 거래량이 12월보다 43% 증가했습니다. 자, 12월 31일 기준 12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3,491건이네 무려 29%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10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 볼게요. 10월 아파트 거래량 10월 31일 기준 1091건입니다. 1월 아파트 거래량이 10월보다도 14%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10월 31일 기준 10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4135건입니다. 1월 거래량이 10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보다 9.3% 많아요. 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10월 달에 얼마가 거래가 됐었다? 2306건이 등록됐거든요. 그 이후에 1700건, 1800건 내외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땐 1월 거래량은 한 2500건 정도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거래량 증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매수 대기자들이 아파트 시장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둡게 되면 매수 수요가 뚝 끊기는 게 아파트 시장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 사람들이 매수 대열, 금매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변화는 원래 거래량부터 나타나고 저희가 거래량 변화 소식은 제일 빨리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왜 안 샀을까요? 보통 8월 거래량 3,899건 서울 아파트 거래량 피크 찍고 계속 4개월 연속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침체는 9월부터 시작됐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원인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9월에 동시에 정책이 쏟아져요. 세 가지 자금줄,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자금줄이 차단이 됩니다. 인터넷 은행의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대출 태도가 변화하면서 금리가 올라갔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6억에서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이 취급이 중단됩니다. 여기에 50년 만기 대출 취급도 같이 중단돼 버린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폭등을 해버려요. 거의 3% 후반에서 4% 중반까지 올라와 버리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왜?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기에 겨울철 입주 물량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왜 살까요? 11월부터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에 따라서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채권금리가 뚝뚝 떨어졌죠.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안정세를 이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1월 들어서면서 대환 플랫폼이 오픈됐고 이에 따라서 은행 간의 금리 경쟁에 따라서 예산에 상상도 못했던 시중은행 금리가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수요까지 같이 몰렸어요. 그래서 시장 침체의 원인, 9월부터 침체됐던 원인은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매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최근 3일간 금매 현황을 어제 공유했고 6개를 추려드렸는데 12월 조사할 때하고 차이가 커요. 12월 달에 금매 현황 조사할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거의 100사장에서 반을 찾기 수준입니다. 자, 금매가 왜 줄었냐? 이게 11월 말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잠시 리센치에서 가격이 뚝뚝 떨어지다가 리센치에서 22억 5천 9평 기준으로 방어선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둔촌주공도 18억 이하에서 19억 초반까지 가격이 상승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2월 이후에는 상급지 전체적으로 금매가 빨리 소진이 됐고 1월 이후에는 지금 중저가 아파트까지 금매가 소진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1개월 지표로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계속 4개월 이상 거래량 감소했다가 한 달 정도 반등할 수 있죠. 그래서 거래량 회복의 지속성도 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언제 확인할 수 있다? 저희가 설날 전후로 2월 거래량 추세를 보면서 영상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만약 2월 거래량도 는다면요, 좀 조정기가 좀 끝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셔도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드시죠? 금매가 사라지면 오른 호가에 사람들이 살까?
솔직히 몇 개월 사이에 수천만 원 오르면 안 사고 싶을 것 같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내가 알아봤을 땐 11억 5천만 원인데 지금 12억부터 사라 그랬네. 에이 기분 나빠 안 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자산은요.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도 이번 긴축 과정에서 크게 쇼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졌다가 얘가 ETF 승인 기대감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죠.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다른 코인까지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저한테도 코인 좀 홍보해달라는 메일 되게 많이 오고 카페 가보면 이제 요즘 코인 이야기가 꽤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만큼 자산은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갈 때 관심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더라. 이게 2023년 아파트 시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파트가 저렴할 때는요. 거래량이 1000건도 안 됐다가 서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 정말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했던 거래량이 거의 4000건 가까이 증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금매가 사라진다는 신호에 대해서 이것만 빠지고 다시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 댓글에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2022년과 같은 현상인데 해석이 정반대네요. 그때는 무조건 하락, 지금은 무조건 상승. 왜 모든 현상을 상승으로 해석하냐? 이거 저희가 얼마 전에 구독자분들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승은 20%만 전망을 하셨고요. 보합이 23%, 하락이 57%였습니다. 하락 전망하시는 분 57%가 제 영상 보시는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원래 내 생각과 다른 영상 보시기 쉽지 않으신데 그래도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보합 비슷하거나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거의 80%거든요. 자, 유튜브는요. 유튜버의 제일 원칙이 있어요. 유튜브가 유튜버한테 교육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거. 구독자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라. 자, 당연하죠. 구독자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시청 시간과 나의 수익과 연결되는 구조죠. 이거와 반하는 영상을 제작했을 때 제가 어떻게 되는지 1년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와, 진짜 70% 정도 조회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자,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론을 정해놓고 영상을 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산 가격은요, 시장 환경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도 전망 모델이 있는 걸 여러분께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단기 전망은 시장 금리 변화나 전세가, 잠실 아파트 가격, 청약 경쟁률, 장기 전망은요, 기준금리 흐름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을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기는 시장금리 변화와 전세값 약세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같은 기준으로요, 2020년 하반기부터 이것을 계속 똑같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변경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는 잠실 아파트 가격을 볼 때 음마아파트나 잠실 중은 5단지를 봤다가 요즘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로 가면서 거래량이 뚝 끊겼어요. 그러면서 엘스나 리세트 중심으로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시장 전망하는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똑같이 늘 똑같은 방법으로 전망을 해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왜 하락 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냐? 이 전망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유튜버들은요, 자기만의 전망 모델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유튜버 리뷰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전망 모델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자기만의 모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전망하는 모델에 따른 결과물이 지금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원하는 이제 전망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타격을 많이 받는데 어떤 분들은 네가 분양 광고 때문에 이거 태세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분양 광고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수익이 너무 급감해서 무엇인가 좀 만회해 보려고 그래도 죄송하지만 한 달에 한 건 정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돈 되는 거는요, 하락 전망이 가장 큰 돈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큰 돈 됩니다. 자, 쇼킹 부동산 목표는 늘 똑같습니다. 현재 시장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가올 변화를 말씀드린 게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 통해서 덕분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당첨됐다, 아니면 어디 선착순 분양 당첨됐다, 뭐 싸게 잘 잡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실 때마다 저도 되게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금 당장 수입이 줄어들어도 여러분들한테 한 명 한 명 도움을 드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락 가능성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장은 바뀌니까요. 그때도 하락할 가능성을 최대한 먼저 포착해서 말씀드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1월 거래량 증가는 일시적일까요? 일단 1월 거래량이 12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현재까지 나온 팩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되고 있는 1일 거래량을 보면 2월 달에도 줄어들 것 같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요. 정확한 거는 2월 중순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거래량 증가가 일시적일지 아닐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아파트 매수를 위해서 부동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목소리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주변에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